이제 진짜 붕당 정치 해보자고요. 자, 붕당 정치 언제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 이제 왕 선조부터 이제 사림이 승리를 끝났단 말이야. 사림이 생이 열렸어. 향촌적 기반으로. 그리고 이제 그들이 정치한다 했잖아요. 이건 훈구와 관악과 다른 정치를 할 거라고. 그 정치를 뭐라 한다? 붕당 정치라 본다. 붕당. 에? 붕당이 과연 무엇인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당은 당인데 왜 붕당이라 부른가? 이거 반대말이 뭔데요? 당파예요. 붕당이 반대말이 당파라고요. 붕당 정치론과 반대말 당파성은? 당파성 어디서 나온 거냐? 이것 때문에 나온 거라고요. 식민사관 때 나온 거라고. 여러분, 식민사관이 뭐예요? 자, 한 번만 조금 천천히 가볼게요. 식민사관이 뭘 것 같아요? 일제가 우리를 35년간 지배했잖아요. 자신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게 내세운 사관이 바로 식민사관이에요. 그럼 잠깐. 그럼 식민사 가장 기본 얼개는 뭘 것 같아요? 우리 역사를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봐요? 부정적으로 봐요? 그럼 식민지 지배 이전까지 역사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속된 말 거지 같았다. 나라 같지도 않은 것들. 응? 땅도 정말 거지 같은 땅. 그렇게 살아온 게 니들 인생 아니었냐. 그러다가 언제부터 좋아졌다요?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으면서 네 인생 폈다요. 그게 식민사관이에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 식민사관이 가장 타겟으로 놓였던 나라가 어딜까요? 맞아. 지가 멸망을 시킨 나라겠죠. 그럼 이 나라가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로 설명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멀쩡한 나라를 멸망시켜놓으면 쉽게 말해서 우리 물건을 치면 멀쩡한 주인인 걸 도둑질한 거, 강도질한 거잖아요. 그럼 정말 비난받아야지. 근데 이 물건이 떨어져 있어. 버려져 있어. 주인이 누군지도 알 수 없어. 응? 아무도 별로 좋지도 않아. 안 집어가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내가 집었던 내가 죄야? 그게 일제의 논리야.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가 돼야 하는 거야? 주인이 있고 멀쩡하고 괜찮은 나라가 아니라 떨어져 있고 망가져 있고 누가 집어갈 생각도 없는 아주 거지 같은. 이해가요? 이게 식민사관 중요한 얼개예요. 그래서 가장 대표 타깃이 조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들에게는 조선은 아주 부정적인 인식이 강했던 나라예요. 조선은 무조건 망할 수밖에 없는 나라. 그래서 어쩌면 내가 조선을 되게 강조하고 조선이 갖고 있는 시스템 설명을 막 이랬던 이유가 뭐냐면 맞아요. 그 식민상 극복의 노력이기도 한 거예요. 아, 조선을 미화할 생각은 없는데 조선이 그렇게 비하될 만큼의 나라이냐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자, 참고로 이렇게 말할게요. 제가 이제 더 들어가면 이야기할 텐데 조선과 같은 시기에 세워졌던 수많은 나라 전 세계 있을 거 아니에요? 특히 아시아부터 유럽까지 대륙 가운데 아메리카 대륙은 이제 그 당시 세계사 권역에서 좀 떨어져 있으니까 아시아부터 유럽 가운데 주요 국가 가운데 조선과 비슷한 시기에 그러니까 14세기 말에 건국된 나라 가운데 조선만큼 오래 버틴 나라가 전 세계 몇 나라 있을 것 같아요? 주요 국가 중에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진짜요? 조만간 우리 중국만 해도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 등장할 거고 참고로 말하면 존재하지 않는다고요. 그 조선이 미화돼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비난받고 비하될 나라인가는 또 다른 문제라고요. 근데 아무튼 일제는 이 조선의 멸망은 너무 당연했어. 왜? 조선 니들이 뭐 있으니까 심심하고 당 나눠갖고 당파 나눠서 맨날 쌈질하다 망했으니까. 조선은 쉽게 물건이 지금 버려져 있는 물건이야. 주인도 없는 물건이야. 누가 집어서 상관없는 물건이고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정말 거지 같은 물건이야 라고 조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게 진짜 조선 정치냐 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게 붕당 정치론이에요. 그래서 당파선론은 이거예요. 조선의 정쟁이 바로 뭐다? 정치란 게 정쟁이었다. 아무 의미도 없는 끊임없는 쌈질밖에 불가한 거고 그래서 결론도 뭐였다요? 파멸이었다요. 버려진 물건이었다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말하는 거죠. 진짜로 조선이 그랬냐, 조선 정치가. 그래서 당파성론은, 아니, 붕당 정치론은 그래서 당파라 부르지 않는 거예요. 뭐라 부른다고요? 붕당이라 불러요. 그럼 붕당이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요? 기본적으로 이거 당이잖아요. 정파잖아요. 맞아요. 정치적 이념에 따라 정파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당들이 쪼개진다. 정치적 이념에 따라서.
정파적 성격도 있는데 근데 말이 그냥 당이라 붕당이죠. 이 당대 쪼개진 이유가 뭐라고요? 학파적 이념에 따라서 학파에 따라 쪼개지기도 했다고요. 아, 그럼 이게 쪼개지기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니 각 당마다 주요한 세계관이라는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그 선생님들이 어떤 문제를 바로 인식이 다르고요. 거기에 대해 해결책이 달라요. 응? 같은 문제를 보더라도 아니 문제의 인식 자체가 다르고 문제의 해결책이 다른데 그들이 같은 당 하는 게 맞아요? 다른 거잖아. 맞아. 그래서 붕당은 단순한 정파를 넘어서 뭐다? 학파적 성격을 갖고 있다. 나중에 붕당이 분화된 이유를 봐보세요. 그럼 전부 다 뭔데요? 정치적 이유도 있지만 학문적 이유가 있어요. 세계관이 다르고 해결책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당이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는 학자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누굴 봤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배운 사람이 이황이고 그래서 배운 사람이 율곡이이예요. 그것과 이 정치적 이야기 다르냐고? 맞아요. 우리가 이황과 이의를 이해하고 나면 이황을 따르던 남인과 이의를 따르는 서인이 모든 사안에 문제를 인식하는 태도가 다르고 해결책이 다른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될 거예요. 와, 진짜 둘은 다르니까 해결책 그걸 따르는 당들도 완전 달라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다른 사람인데 당을 나누는 게 너무 당연한 거구나.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붕당이면 그래요. 더 나가서 이 붕당 정치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핵심 뭔지 아세요? 읽어보세요. 뭐라 써 있어요? 공론입니다. 공론. 이 붕당정치 철저하게 공론 따라 움직이는 정치예요. 공론이 뭔지 잘 모르겠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뭐라 써 있습니까? 여론입니다. 그 여론이란 게 가장 중요한 게 권위도 있어야 하고 그 여론이 정당성도 있는 그 여론 따라 움직이는 정치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느낌이 안 오시죠? 여러분 현대 민주주의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국가잖아요. 우리나라도 뭐에 따라 정치를 하는 거예요? 여론 따라 정치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여론 따라 정치한다 느낌 안 나요? 그 여론을 확인하는 정책 과정이 존재한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선거예요. 그잖아요. 아, 분명히 우리 보면 이제 여기도 어떤 특정 색깔을 넣지 않겠습니까? 현재 있는 당이니까. 여당으로 민주당이 있고 야당으로 국힘이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있잖아요. 그들 당마다 어째 소위 말하면 사안사마다 그 당들이 문제의식도 있고 해결책도 있어요. 여러 정책들이 존재하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어째요? 지지하는 여부에 따라서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아. 국민적 여론도 형성돼 가잖아요. 그래서 그 여론을 확인하는 절차가 바로 뭐예요? 선거예요. 그래서 법은 누가 만들어 누가 주도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어째요?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특정 당을 지지하는 거고요. 아니 이걸 집행하는 행정부 누가 맡았으면 좋겠어. 그걸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행정부를 구성케 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란 건 끊임없이 여론을 확인한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서 운영돼가는 거예요. 조선도 나라의 중요한 이런 정당성과 권위 있는 여론이 형성되면 그게 공론이 형성되면 그 공론을 갖고 있는 당이 집권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론은 누가 형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론 누가 형성해요? 지금 우리나라도. 여론 확인한 절차는 선거지만 여론 누가 형성해요? 가장 중요한 게 그럼 언론이죠. 조선도 언론이 그 여론을 형성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선은 신문사가 없잖아요. 방송사가 없잖아요. 그럼 그 언론은 누가 있어요? 관리가 있지. 우리 배웠잖아. 다른 말 뭐라 배웠어? 언관이라 배웠잖아. 맞아요. 중앙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거예요. 응? 이 언관이 바로 누구였어? 이렇게 배웠잖아. 누구요? 3사. 그러면 여러분 각 당은 자기 당의 사람들을 최대한 어디다 많이 넣는 게 좋을 것 같아? 3사 언관이 임명돼야지 그 여론을 주도할 거 아니야. 자기 당의 정책이 여론의 지지를 받아서 그죠? 그 지지받는 그 분당이 주요 관직을 다 차지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3사 언관 누가 임명해요? 우리 배웠는데 여러분 인사권은 기본적으로 6조가 누구한테 있다고? 2조. 근데 그래요. 근데 2조 대빵은 누군데요? 판서가 대빵인데 하지만 3사 언관만큼 누가 갖고 있다고요? 내가 말했잖아.
전랑이 쥐고 있는 거라고. 기억나요? 그러면 잠깐. 그럼 각 당은 누굴 임명하는 게 되게 자기 당 출신을 뭘 임명하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럼 먼저 2조 전랑을 자기 당 사람 임명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자기 당 사람이 뭐? 3, 4 원간에 많이 포진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 당의 여러 정책들이 나라의 공론, 여론의 지지를 받게 돼서 자기 당의 주요 인사들이 다 관직을 차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국정을 끌어갈 수 있단 말이야. 그럼 각 당이 용수라면 2조 전랑을 차지해야겠구나. 근데 여러분 2조 전랑은 누가 임명해요? 그렇지. 이걸 만약에 판사가 임명한다면 결국 이건 2조 판사의 나라지. 근데 2조 전랑은 누가 임명한다고요? 후임자를 그가 추천하게 되겠다고요. 얘들이 갖고 있는 권한이. 맞아. 요게 우리가 청요직이라고 본다 했잖아요. 이 3, 4 원간이 추천할 수 있는, 임명할 수 있는 권한과 두 번째 스스로가 후임자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각 당은 자기 당에서 뭘 임명하면요. 누가 임명되면 2조에 한 명이 임명되면 3, 4 원관직을 많이 자기 당 사람이 들어가게 되고 아니 후임자도 후임자 2조 전랑도 자기 당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맞아요? 그럼 여러분이 붕당의 영수라면 영의정 갖고 싸울래요? 2조 전랑 갖고 싸울래요? 2조 전랑 갖고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맞아요. 조선은 그래서 2조 전랑 갖고 싸울 거예요. 이 전랑이 근데 풍계가 보면 자, 골 때려요. 우리 대빵은 장관은 판사라고 했잖아요. 전랑은 한참 중하위직에 봐보세요. 5품과 6품에 해당되는. 품계 1품도 제 9품까지 중에 5, 6품에. 그러니까 여러분 고위직이 아니지. 당상관이 아니야. 중하위직이야. 그럼 여러분 전체 관직 사이에서 이슬은 나이가 젊은 편에 속할까요? 나이 든 편에 속할까요? 그럼 조선은 그래서 젊음이 살아있었던 나라였던 거예요. 그 새파랗게 젊은 2조 전랑이 그 신선한 개혁적 기운을 갖고 3, 4 원관 이런 사람 내한다 이야기하는 거고요. 후임자는 그에 버금가는 사람을 다 후임자 추천하는 거고요. 그래서 각 당은 무조건 자기 당 사람이 2조 전랑이 되길 바랬던 거예요. 근데 그 2조 전랑이 된다고 특정 당만을 자기 당만을 옹호했던 건 아니에요. 미리 말하면. 같은 감이면 자기 당을 기울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2조 전랑이나 이 3, 4 원관이 갖고 있는 내가 말하자면 권위가 있다고. 그들 권력 갖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들을 만나면요. 특히 2조는 5품, 6품이잖아요. 당상관, 소위 말하면 정승이라도요. 판사라도요. 말 타고 나도 전랑 만나죠. 어떻게 해야 돼? 내려서 인사해야 돼요. 그 젊음의 권위가 인정받았던 나라가 바로 조선이에요. 그래서 조선이 두 번이나 그 엄청난 외랑과 호란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아요. 왜? 개혁할 수 있거든요. 그들은 변화할 수 있거든요. 절대 수구되지 않거든요. 난 조선이 보면 그들이 감동적 개혁도 해요. 자기 걸 양보해요. 그게 이루어져요. 그런다고 잠깐만. 그런다고 중하위직만의 세상이냐? 그건 아니에요 또. 고위직도 잠깐 비변사 우리 약 소개해드렸죠. 중종 이후부터 비변사가 있기 시작했다며. 변방 문제 대처하기 위해서 비변사. 봐보세요. 정승. 5조의 판사는 참판, 장관, 차관, 군영 대장 등이 모인 게 비변사예요. 여기서도 어째 고위직 중심으로 모으는 거예요. 여론이 형성되고요. 조선은 이렇게 고위직의 여론 형성 기간도 놔두고 하지만 이렇게 젊음의 어째 공간도 놔두고 잠깐만. 근데 여러분 이 여론 형성이 꼭 중앙에서만 하느냐? 여러분 지방에 있는 그럼 다 서울만 와야 돼? 한양만 와야 돼? 아니지. 지방에 있는 수많은 누구요? 사림들도 여론이 형성되지. 근데 논의장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서? 그게 서원이에요. 그래서 서원의 학문적 스승이라면 그 여론 형성에 꽤 큰 영향을 끼치겠죠. 왜? 제자들이 모여서 공부도 배우면 선생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이것에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합니까? 지금의 현실의 문제는 뭡니까? 그래서 이 전제도 중요한 거예요. 되게 당혹스럽죠, 글자가. 살림하는데 이건 오타 아니냐? 살림이에요. 이들은 중앙정계에 진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관직을 안 짜고 지방이 머무르면서 서원을 주도해가는 그 지방 살림을 주도해가는 그 지방 여론은 이들이 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은 꼭 중앙정계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선은 철저히 공론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렇게 공부했던 사람들이 또 어디 가서 과거 붙어서 중앙정계 진출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림의 역할이 아주 중요시 되는 거예요. 조선은 권력의 나라가 아니라 권위의 나라예요. 이해가십니까?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가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파멸의 정치겠어요? 공존의 정치겠어요? 그럼요. 그래서 공존의 정치였던 거예요. 그 조선 한동안 특정 붕당이 권력을 잡더라도 나머지 이제 반대 상대당이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상호 공존의 시대가 바로 뭐냐면 붕당 정치 시기예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와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이 붕당 정치를 이해하는 미친 거죠. 그럼 너무 미워하잖아요. 분명히 이건 정근대 사회로서의 한계는 분명히 있었던 거지. 결정적 한계가 뭔데? 분명히 여기서 공론은 되게 중요시한다. 맞죠? 근데 공론이 누구의 여론이냐 이거잖아요. 일반 백성의 여론은 아니지. 분명히 젊은 신진 관료들의 이조정한 젊은 중화직 신진 관료들의 의사도 충분히 반영되고 언론의 역할도 중요시되고 지방 여러 살인의 의사도 중요하지만 그들은 다 누구예요? 지배층이지. 맞잖아요. 일반 백성의 여론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근대 민주주의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그죠? 양반 사족의 여론이지 백성 여론은 아니라는 것과 맞아요? 더 나가서 이 공존의 결과가 언제까지 지켜졌냐예요. 만약에 어려운 말로 이들의 이런 사회 경제적 토대가 무너지고 나면 이 공존의 미학도 깨질 거예요. 조선 후기 때 사회 경제적 변화를 볼 거거든. 그러면 이 정치를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이 무너지니까 결국 공존의 미학도 깨지게 될 거예요. 특히 경신왕국이라는 사건 이후에는 공존의 미학이 깨질 겁니다. 그래서 치열한 정쟁이 이루어지고 그 조선 정치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과정을 보게 될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 조선 중기 정치를 당파 싸움이 아니라 무슨 정치의 형태에서? 분당 정치의 형태에서 이제 한번 볼 거예요.